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라면 신청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세금 폭탄 피하시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와 관련돼서 보도한 자료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명의의 방식과 단독 명의 방식 중에서 제일 유리한 방식을 선택을 해. 이렇게 말이죠. 이 기간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하라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공유를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나 기재부에서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서 한정 짓지 않았고요. 부모, 자녀, 모든 공동사업자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즉 50% 이상 절감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가 공시가격 12억 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현재 세법 기준으로 남편이 6억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아내는 6억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세법 기준에는 낼 세금이 한 푼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시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공시가격이 17억이 되었다면 세법에 의해서 공제받지 못한 5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만 하죠. 그러니까 5억에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하면 과세 표준이 나올 것이고 세율에 따라서 세액을 내면 되는 것인데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택이 공시가격이 똑같이 12억이라면 똑같이 6억을 공제받아서 6억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단독 명의일 때는 공제액 6억이 아니라 11억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즉 11억을 초과한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어도 단독 명의처럼 세금 계산이 가능하도록 공동이나 단독 둘 다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겠죠. 지금 당장 내가 단독 명의로 바꿔야 유리할까? 공동 명의 그대로 가는 게 유리할까? 이것만 따져보면 되겠죠. 기존에는 단독 명의에만 이 고령자와 장기 보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었어요. 공동 명의에는 고령자 혜택과 장기 보육 혜택을 제공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부터 공동 명의를 한 주택도 이러한 혜택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고령자 공제 혜택, 장기 보육 혜택. 이거를 다 주겠다라는 거고, 고령자 공제도 이 직전에 60세에서 65세에 있던 이 공제율 10%를 20%로, 65세에서 70세 구간을 30%로, 70세 이상은 40%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공제율이 아예 그냥 70%에서 그냥 80%까지 끼었다라는 거. 자, 정리하자면 올해부터 종부세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을 단독 명의 1주택으로 과세 방식도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부부 공동명의도 1주택자에게 주고 있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 이렇게 해서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세법으로 돌아와서 보더라도 공동명의일 때는 부부 합산 공제액이 12억, 단독 명의일 때는 11억. 공제되는 것보다 공동명의가 더 많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 명의보다는 유리해 보이네요. 하지만 이번 국세청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부터 보유기간 5년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공동명의보다는 단독명의가 유리해진다는 것인데, 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주택 구입 초기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자, 장기 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가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즉 연령, 보유, 세액 공제를 모두 합쳐서 60% 이상 받을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단독 명의가 유리해지는 것이고, 특례가 신설이 되면서 만약에 내가 공동 명의를 하겠다 그러면 초반에는 공동 명의의 이점을 누리다가 단독 명의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 비용 없이 단독 명의처럼 과세 방식을 바꿀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더 유리한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아진 거죠. 제가 일전에 올려둔 영상을 보면 자세하게 절세는 방법과 또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략하시는 분들은 이 부동산 재테크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도 올려두었으니까요.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영상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댓글로 가장 많이 한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는가?
자, 요건요. 세법으로 양도세는요. 과세 표준이 높아지면 세율이 더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계산이 됩니다. 즉 부부 공동명의는 과세 표준을 절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적용 세율을 나눠서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1억 5천 기준에 남편 단독 명의로 했을 때는 35% 세율 적용하면은 약 3,6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부부 공동 명의로 각각 지분을 반반씩 한다면 각각 24%의 세율을 적용해서 2,40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1,200만 원이 더 절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쳤을 때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혜택에 별 차이가 없다면 지금 현재 바뀐 법 기준으로는 우선 공동명의를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도 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추후에 우리가 단독명의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유리한 부분들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일은 언제냐? 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일은 11월 20일경에 아마 통지서들이 날라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과세특례 신고를 해라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했어. 자, 이 경우에는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9월 30일 이후에 보신 분들은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청을 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간이세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채널에 올라오는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